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숙인인데 맹추위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노숙인들의 삶을 취재했습니다. 노숙인들을 효과적인 대책의 하나로 지원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점과 차별화된 대책의 필요성을 따져봅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계속되다 추위는 주말에야 다소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진 피해 대책이 복구에 집중되다 보니 관광업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대구가 영하 11도, 경북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진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추위가 반가운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고령의 만성질환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감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친 오늘 오전 시내 상점가. 패딩에 목도리, 마스크로 중무장을 해도 몸속 깊숙이 파고드는 추위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옷을 많이 입고 나서 두껍게 2벌, 3벌 입고 나도 무섭게 추워. 올해 들어와서 최고 추운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너무너무 많이 추워요. 동장군이 아무리 맹위를 떨쳐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벌이에 그날 끼니가 달려있다 보니 추위와 칼바람을 헤치고 상자를 모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시 나와서 박스 힘은 잡아가지고 갑니다. 안 힘드세요? 할만해요. 추위가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최강 한파로 이곳 암산 유원지에 얼음 두께가 최대 40cm 넘게 얼면서 안동시는 4년 만에 얼음 축제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축제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9일간 열리는데 빙상장이 먼저 개장하면서 방학 맞은 학생들은 신이 났습니다. 애들이랑 놀고 뛰어놀고 하니까 춥지도 않고 즐겁고 매우 행복합니다. 기록적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계통 만성 질환자는 뇌경색과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은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혈관이 수축을 해서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하는 등의 어떤 증상에 의해서 화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아침 운동 등 바깥 활동과 과도한 음주를 피할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이처럼 매서운 추위에 가장 힘겹고 취약한 계층이라면 이 거리에 내몰려 먹고 마시는 것조차 마땅치가 않은 노숙인들입니다. 한파의 노숙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점검 현장에 양관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직원들이 라면과 간식, 방한용품 등을 분주히 챙깁니다. 밤에 노숙인을 만나 상담하면서 줄 생필품입니다. 첫 점검은 대구 북구 동호동의 후미진 곳. 폐비닐로 만든 텐트에서 영하 5도 칼바람을 버티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아직도 뭐 별 변함은 없으세요? 관리를 잘하니까. 관리 잘하시죠? 예. 상담팀은 시내로 돌아와 지하상가로 향합니다. 바깥의 추위를 피해 의자에 앉아있는 노숙인이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직장 생활 그만두고 부모님 간병하다 한꺼번에 부모상을 당한 30대 노숙인은 일자리 걱정이 큽니다. 이번에 일을 계속 하셨잖아.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상담팀은 현장에서 의료 상담도 진행합니다. 혹한기엔 특히 감기와 폐렴 환자가 많습니다. 올 겨울엔 2명의 폐렴 환자 노숙인에게 의료 지원을 연계해줬습니다. 대구 중심가의 또 다른 지하상가. 노숙인들이 335 모여 있습니다. 지하상가 후미진 곳에서 지내는 여성 노숙인은 쪽방에 한 달 동안 살다 다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침낭 하나 갖다 드릴 거예요. 새 거 갖다 드릴게요. 상담팀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대구역 지하. 매일 거리 상담이 진행돼 서로 익숙하다 보니 되려 안부를 묻는 30대 노숙인도 있습니다. 뭔데? 뭐 맛있는 거 주는데? 갑자기 네가 이러지 내주지 말고. 네가 해라.
간다. 어머니 빨리 들어가요. 춥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 되자 노숙인들은 칼바람은 피했다지만 한파 속 차디찬 바닥에서 폐지 한 장에 의존해 잠을 청합니다. 지원센터는 구속당하기 싫어 선택한 자발적 노숙도 많지만 희망원 사태 이후에는 절대적인 수용 공간 부족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한파 속에 방치된 그들을 안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에는 거리 노숙인이 14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2001년부터 노숙인 자활을 돕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에 더해서 보다 더 큰 효과를 위해 앞으로 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노숙인 실태를 보도한 양관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네. 어젯밤 늦게까지 노숙인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네. 지금까지 노숙인 자활을 돕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노숙인 지원센터는 노숙인을 발견하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네. 노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주거 상담인데요. 센터는 돈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는 노숙인에게 우선 센터 응급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응급 잠자리 기간은 지금 같은 동절기는 4달, 평소에는 한 달에 20일가량입니다. 네. 그 뒤 센터는 여관이든 쪽방이든 임시 거처를 마련해줘서 노숙인을 기초수급자로 등록해주는데요. 네. 노숙인이 일자리를 얻어 독립생활이 가능할 때 주택공사에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네. 여관이나 쪽방 같은 임시 거처를 제공해 왔지만 그러한 거처를 뛰쳐나가는 노숙자가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지원주택 사업을 한다면 기존의 사업과는 좀 차별화된 장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원주택 사업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사업을 대구에서 처음 시작한 대구 쪽방 상담소의 사례부터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곳은 대구 중구에 위치한 행복 나눔의 집입니다. 이곳은 근처 여인숙이나 쪽방 월세의 절반가량 정도인 월 10만 원에 에어컨과 화장실이 딸린 방을 길게는 1년가량 제공합니다. 네. 입소자들은 퇴소할 때 쪽방 월세의 차액인 매월 10만 원가량을 의무적으로 적립했다가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원룸 등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더욱더 참 좋은 거는 세탁기, 샤워실 따뜻한 물도 좀 잘 나오고 세탁기도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주택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은 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노숙인 지원센터는 2016년에 계획을 세워서 대구시로부터 작년에 예산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센터는 건물을 매입해 주거 공간을 17실 만들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곳에 입주하면 매달 내야 하는 돈은 월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돈과 비례해 15만 원을 따로 지원해 주는데요. 네. 나중에 노숙인이 지원주택에서 나갈 때 자기가 낸 돈과 시에서 지원해 준 돈을 가지고 공공주택이나 원룸 등 좋은 주거시설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네, 지금 현재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센터와 시가 생각해왔던 건물의 주인이 높은 매매 가격을 요구하면서 예정된 예산으로는 건물 매입부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하니 님비 현상, 즉 노숙인 지원 주택이 혐오 시설로 비춰져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인 대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이호준 소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주거지가 안정이 됨으로 해서 노숙인의 자활과 탈노숙에 앞장설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주거가 불확실한 분들에 대해서 주거를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인 자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리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이 암초에 부딪히자 이 사업에 편성된 2017년도 예산 17억 원은 올해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네, 어려운 경제 상황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진앙지인 흥해읍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역 경기는 올 여름은 돼야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의 진앙지와 가까운 흥해읍 시가지. 대낮인데도 인적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고
시장 안에는 상인들의 모습만 간간히 눈에 띌 뿐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다 하는데 손님이 있겠습니까? 뭐 1,000명 이상 빠져나갔다 이러는데 언제 돼갖고 이 손님이 제대로 확보가 될란지 참 우리도 걱정되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지만 20여 개의 식탁 대부분이 텅 비었습니다. 지진 이후 30% 이상 떨어진 매출이 2달이 돼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분위기가. 저녁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시 넘으면은 이 도시가 공용화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영업시간을 줄이고.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지진 이후 지역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된 여진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 관광객도 줄면서 매출 감소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경주 지진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한 6개월 정도의 회복에 소요가 되는데 저희 포항 지진 같은 경우도 한 올해 상반기 말이나 여름쯤에 아마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진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데다 특별 재생지역 개발 청사진조차 제시되지 않은 점도 위축된 소비 심리를 좀처럼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시급한 지역과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오늘 청송 사과유통공사 사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동수 청송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한 가지만 적용해 기소하고 선물용 사과비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과 군의원 자녀 특별 채용 등 직권남용 등 4개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군수와 함께 사과를 개인적으로 선물하고 대납한 군의원 4명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송사과협회 농민들로 구성된 범군민 대책위는 유력 인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기소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최양식 경주시장이 불출마를 번복하고 3선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열린 새해 언론간담회에서 오는 6월 시장 선거에 나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새로운 인물이 경주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기회를 주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영남 2공대 전자정보관 2층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자체 진화에 나선 5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7분쯤 포항시 장기면 양포항 동쪽 7km 해상에서 3.69톤 자망어선 A호가 침수되던 중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3척과 구조정 1척을 급히 현장으로 보내 혼자 배에 타고 있던 53살 선장 이모 씨를 30분 만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경은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매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실 사무원 50살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매 관련 업자에게 법원에 압류된 동산의 경매 정보를 알려주고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보를 얻은 업자가 실제로 압류 동산을 경매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며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월학명 지방공단협의회 100만 원, 성주군 이장상록회 100만 원, 성주읍 주민자치위원회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주 난원 김대진 100만 원, 설빙 성주점 유성학 100만 원, 성주군 가천산업사 100만 원, 문영당 김흥석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간지 기자 겸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지인 등 100여 명에게
항만 부지 투자나 미분양 아파트 분양으로 고수익을 받게 해주겠다며 23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돌려막기를 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피해금 100억 원가량이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진군 의원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울진군 의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정미소 업자 C로부터 울진군이 자신의 땅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늘 단배식을 갖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단배식에는 당직자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대거 참석해 대구가 승리하면 전국이 바뀐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재용 시당 위원장은 김부겸 장관이 시장 선거 출마를 고사하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 출마 명분은 충분하다며 가능한 많은 후보가 당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경주본부 준비위원회는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치권은 지난 대선 기간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공약하고도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주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에게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공개 질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